지금부터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편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설명회 진행을 맡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윤원정 사무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안부 인공지능정보정책국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AI 시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 공공데이터 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평가 개요 설명을 드리고 평가 영역별 지표 설명을 저희 행안부 평가 지표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본 설명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보정책국장님 이세용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행정안전부의 이세영입니다. 오늘 그 설명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는 저희가 그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AI 대전환 시대에 바람직한 공공데이터의 정책 방향 그리고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고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수고나 노력에 대해서 이제 또 사후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년도에 공공데이터 제공이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이제 평가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AI 정책 기조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이제 평가 방향이라든지 내용이 비교적 이제 큰 틀에서 개편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그 AI 친화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개방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그 개인 정보를 이제 가명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제공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작년도 이제 평가 체제에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작년에 업무를 하시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평가에서는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가져갔던 그 개편 방향을 큰 틀에서는 이제 유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AI 정책 기조에 맞도록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탑백 개방, 그리고 AI 친화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AI 레디 개념의 내용을 평가에 일부 이제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공 데이터 그 정책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데이터를 그 민간에 이제 개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책임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난 2월에는 면책과 관련된 안내서를 저희가 마련해서
좀 배포를 해드려서 그 현장에서의 혼선을 좀 더 줄이려고 노력을 저희가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공공데이터 법에도 이제 면책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업무하시는데 책임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이제 국회에 제출이 돼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보면은 그 개인 성과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이제 특별 포상금 제도가 또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공공 데이터나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해서 그 표창을 보면은 이제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정부 표창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좀 더 그 보람을 갖고 업무를 좀 수행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의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좀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두에 저희가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 AI하고 데이터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가속될수록 고정밀의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의 어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런 그 AI하고 데이터의 그 결합이 결국에는 정부 전체의 어떤 경쟁력이나 좀 더 나아가면 국가 사회의 경쟁력하고도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현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공공 부분에서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가 AI 민주정부 그리고 AI 3대 강국을 실현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민 그런 건의사항들을 잘 저희가 귀담아서 정책에 또 반영하고 오늘 설명드릴 평가체제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드리고 오늘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맞이 준비를 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준비한 게 있어서 평가에 앞서서 이거를 좀 공유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부터 비정한 목표 체계, 분야별 추진 과제,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공공 AI고 데이터 정책을 끌어가는 이제 법제도적 측면의 어떤 수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을 해서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민간기관들이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내부의 데이터 공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을 해서 과학적 행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데이터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데이터를 국민들께서 이용을 좀 해야 되니 단일 창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가지고 성과를 좀 살펴보면 13년도에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에 그동안 꾸준히 데이터를 개방해서 현재 11만 건 정도의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민간기관에서는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를 3,400개 정도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4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나라의 그 AI 경쟁력, 그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토토스 미디어라는 이제 글로벌 컨설트 펌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를 좀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5위로 해서 전체 등수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실제 이 점수를 보면 1위 미국 100점, 그다음에 2위 중국 74점에 비해서 점수 차가 현격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경쟁력을 공공 데이터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의 공공 데이터 정책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두 개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저희가 민간 수요에 부합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격차가 좀 큰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10여 년 이상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을 했지만 이게 AI가 활용할 거라는 전제 없이 양적 개방을 했던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공공데이터 그 개방 방식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저희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급자 시각에서 개방하기에 편리한, 용이한 데이터 중심으로 제공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AI 시대에 맞춰서 특히 AI 기업들이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윗단에서 선정을 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향식으로 개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AI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방의 형식도 AI 친화적으로 개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법제도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1월 초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제5차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 기본계획에서 비전과 목표와 4대 전략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끌어갈 그 4대 분야로 해서 첫 번째 개방 공유는 좀 확대를 하고 이용 활성화도 지원을 하고 품질 관리 이 세 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걸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방 공유 측면에서는 먼저 AI 기업 수요에 맞는 핵심 데이터를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게 개인정보 민감 정보 데이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성 데이터를 포함해서 비식별 처리, 가명 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각 기관과 협조를 해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공유와 개방을 일원화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등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이 공공데이터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개방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업 문제 해결 지원센터를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할 때도 AI 친화적인 형태와 기준에 맞게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공데이터 포털을 하반기부터는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도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라든지 약어라든지 오탈자가 일부 있더라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적합한 검색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제도 측면에서는 이제 공공데이터법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앞에 말씀드린 과제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12개 과제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탑 100을 최근에 좀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800여 개 그 AI 기업을 포함해서 방문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대국민 의견 수렴 통해 가지고 3,400개의 후보 과제를 저희가 발굴을 했고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AI 발전에 대한 기여도 실제 개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100개 중에 10개를 저희가 개방을 했고요. 이 10개의 데이터를 이미 민간 기업들이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야놀자 서비스라든지 셔클버스, 그다음에 뭐 리걸테크 기업들에서 저희가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종을 선정을 해서 농작물 병해충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을 해서 신산업이 육성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공공 데이터 문제 해결 지원센터를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구축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데이터 그 수요 기업들이 데이터 보유 기관과 직접 좀 협의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유로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중간에 좀 관여를 좀 해서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고 신속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친화적 공공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배포를 좀 해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그 4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먼저 포맷 분야에서는 당연히 CSV나 JSON이라는 기준을 좀 충족을 좀 해야 되고, 메타데이터 측면에서도 기존의 항목의 이제 변경 이력이라든지 요약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AI가 이해하기에 더 편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기존의 결측치라든지 오류율뿐만 아니라 시계열성이라든지 완결성도 보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표준 코드도 확장이 돼서 민간 공공 데이터 간에 또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 간의 연결과 결합이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관련된 법 개정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공공데이터법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데이터는 다 개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보면 이제 참자제휴 금지라든지 목적의 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조회 조항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법령이 재개정될 때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사전 영향평가제도, 이거를 도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을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방 조회 개별법으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국세기본법, 통계법인데, 이것도 관계부처 협의를 좀 해서 AI 시대에 친화적인 데이터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책 가이드라인은 조금 후에 담당 사무관님이 소개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인 면책 규정을 저희가 구체적인 면책되는 그 책임의 종류를 좀 열거를 좀 했습니다. 국가공무법상의 징계 책임 또는 징계 부과금 의결 책임,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문책 요구 등으로부터 면책이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책 과제들을 각 기관과 성실히 좀 이행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좀 유도를 하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도약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문지환 사무관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실 텐데요. 그 AI 시대의 그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는 다 이해는 하시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에 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불안을 좀 해소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안내서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제36조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면책이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짚어보고 그다음 면책 예상 사례와 실제 분쟁 조정 사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AI 기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데이터 개방을 주저하는 현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는데도 구체적 요건이라든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면책 장치가 없어서 담당자는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기업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후속 조치로서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등과 좀 회의를 거치고 검토를 좀 많이 해서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공공 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지난 2월에 마련했습니다. 안내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 조항의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서 일관의 해석을 지원해 드리고요.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등께서 법적 처벌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AI 기반의 신산업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공공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6조는 보호 대상에 따라 세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민사 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입니다. 공공기관과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데이터 품질 문제, 그리고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그리고 제공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항은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면제 조항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직원이 이 법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징계 요구, 문책 요구, 주의 요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제3항은 이용자 보호 조항입니다. 공공 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더라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1항과 제2항 사례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의란 데이터 오류 또는 잘못된 제공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공 행위를 그대로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다 생긴 실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대법원이 정의했듯이 약간만 주의를 했더라도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입니다.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이 중요합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직무수행입니다. 성실성은 결과의 정확성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의 적정성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5가지가 있으면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절차 준수, 업무 기록 보존, 보고 및 보완 조치,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나 부당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공공데이터 분쟁 조정과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 해결 센터 등을 활용한 경우에 이런 공식 절차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예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센서 고장으로 대기오염 데이터가 잘못 수집된 경우입니다. 기업이 오류 데이터를 자체 서비스에 반영을 했다가 고객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서 기관에 항의한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정기 품질 점검 주기를 준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류 발견 즉시 시정을 하고 공지를 했으므로 고의 중과실이 없어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법률 개정으로 제공 중이던 데이터 일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게 되어 제공을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API 중단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절차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을 했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공을 중단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면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API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시스템 교체를 하면서 6시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기업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시스템 교체는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고요. 중단은 불가피한 일시적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전 공지 절차 준수 등 이행한 점,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읍면동 단위로 민원 처리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다가 외부 시스템과 연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인의 그 접수 번호와 이름 일부가 결합되면서 그 값이 A패 응답값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담당자가 사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을 항상 해왔고 사전 보고, 그다음에 제공 중단, 정정 공지 등 절차에 따라 수행을 했고, 또 사적 이해관계나 의도적인 어떤 제공 정황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성실한 직무 수행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섯 번째 사례는 그 지역 문화행사의 홍보 이미지를 게시하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서 저작 재산권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자체가 저작권을 완전히 양도받지 않은 일부 이미지가 포함됐고, 그 이미지를 그 행사를 주관한 민간단체가 2차적 이용 제한 조건을 부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저작권이라든지 계약 절차를 성실히 수행을 했었지만 사전에 이런 권리 제한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자마자 바로 이미지를 제거하고 제공을 중단하면서 또 계약 기관과 다시 협의를 하고 정정 공지를 했을 때 이러한 성실한 직무 수행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현황 데이터에서 기업별로 그 위험물 보관량 그리고 시설 위치는 제외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기업이 제출한 그 자료 데이터에서 보관량 상세 수치가 포함된 전자문서가 자동 필터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제공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그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내부 절차를 성실히 수행을 했고 자동 필터링 되지 않은 어떤 기술적 한계가 있었고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이것 또한 조치하고 보고하고 정정의 절차를 이행한 점, 사적 이해관계나 의도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것 또한 성실한 직무 수행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의 조정 결과를 보시면 모든 사례가 전면 거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평발 엑스레이 신체 정보, 그다음에 구급 활동 현황, 구급 차량 출동 데이터는 개인정보 의료로 기관이 거부한 바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보안이 좀 강화된 어떤 폐쇄된 공간, 승인된 환경, 객식별 금지, 그다음에 신고 일시에서 분 단위를 삭제한다든지 연령은 5세 단위로 범주화한다든지 등의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그 원시 데이터는 통계법을 근거로 그 기관이 비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행정 자료는 통계법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으로 식별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제외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그 사례들을 보시면 기관이 전면 거부를 선택할 때 오히려 분쟁 조정을 거쳐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건부 제공과 같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신다면 면책과 개방 두 가지를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을 전면 거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명 처리, 그다음에 익명 처리, 비식별화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제공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개 대상 정보 일부가 포함된 경우라도 분리, 삭제, 범주화해서 그 나머지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활용 목적이 유지만 된다면요, 그 부분 제공은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면책 안내서는 법령이나 판례와 같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서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를 수행을 하셨다면 향후에 감사 징계 검토 과정을 거치시더라도 면책 추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면책을 판단하는 그 여부에도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 면책을 받기 위한 사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분쟁, 감사, 징계 등 어떤 사후 단계에서 사안별로 고의 중과실 여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여부가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 편람에 대해서 개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그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데이터 기반 행정, 그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표별 담당자들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년도 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AI 촉진 유도입니다. AI 민주정부 실현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AI 고가치 탑백 개방, AI 레이디 도입, AI 도입 활용 추진 노력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민간 활용 성과, 고가치 데이터 발굴 공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정성 지표 배점을 높여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개방계획 수립 등 정부 데이터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지표 조정 및 특히 기관장 추진 의지 등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지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 지표별 담당자분께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쪽의 그 지표 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친화 고가치 공공데이터 탑백 개방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을 하였고, 인공지능 친화적 AI 레이디 공공데이터 평가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기관 차원의 그 AI 레이디 도입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2 지표 같은 경우에 지표 조정 부분입니다. DB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진단 업무 규칙 개수를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데이터 오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1-4-2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성과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지표 조정 부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관련 기관 유형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기존 B 기관 유형이었던 지방 공기업, 시도교육청이 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서 A 기관 유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평가 절차 및 방법입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실적 등록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11월까지 평가를 수행하고 12월 달에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은 27년 3월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좀 서둘러서 이 평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인정 제출 기간 같은 경우에 좀 유의가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표별로 상이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는 그런 좀 혼선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은 9월 30일까지 실제 그 제출 기간을 정하였고요. 다만 일부 지표는 그 품질 영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그 인정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편람을 지표별로 잘 살펴보시고 이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부분입니다. 평가 결과는 가장 큰 것들은 저희가 그 우수기관 표창,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혁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우수기관 사례집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해서 미흡기관이나 좀 부족한 기관들에게 널리 개방을 해서 그 실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고 평가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노력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다음은 그 각 지표별 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영역 중 개방 활용 분야에 대해서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황경진 서기관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허경진 서기관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지표는 개방 활용 영역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개방 활용 영역에는 지표가 총 크게는 이제 4개의 저기 배점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가점 지표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표인 그 메타 관리 시스템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이거는 저희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A 기관 유형에 대해서 조기 개방 이행에 대한 배점 조정으로 기존에 10점이었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는 이번 평가에서는 12점으로 상향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 개방 계획을 제출한 기관과 그리고 중장기 개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평가 대상에 들어온 기관이 좀 약간 평가 방법이 상이한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개방 계획을 제출한 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26년에 개방 계획을 이행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26년부터 28년까지의 중장기 개방 계획을 수립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26년 개방 계획을 이행률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산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 개방 계획의 26년의 개방 계획 목표 테이블 수를 분모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6년도에 개방 이행을 한 테이블 수의 비율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만점은 100%를 달성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년 개방 계획에 대한 조기 이행 및 27년부터 29년간의 개방 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6년부터 28년까지 중장기 개방 계획 중에서 27년 목표로 한 그 물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6년도에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변동이 있는 부분이 그 작년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이제 만점 기준을 50% 이상을 조기 개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점을 부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상향이 돼서 50% 이상 한 경우에 대해서 만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년부터 29년도까지의 개방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는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기관에서 그 개방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검토 대상 테이블 중에서 그 27년, 29년도까지 얼마나 이제 검토까지 완료가 됐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테이블 중에서 80% 이상 그리고 100%까지 해주셔야지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표에 대해서는 좀 감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감점이냐면은 중장기 개방 계획을 미수립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번에 이제 개방 계획을 27년, 29년 이제 개방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7년과 28년도에 그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그 테이블 기준 검토 비율이 전체 대비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0.5점씩의 간점이 있다는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다른 유형으로 이제 그 중장기 개방 계획을 기존에 이제 미제출한 기관이나 이번에 이제 새로 신규 평가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의 중장기 개방 계획을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27년도부터 29년도까지의 중장기 개방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서두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산식은 기관에서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을 모수로 하고요. 그 중에 얼마나 이제 검토하였는지 이 비율로 산식으로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80% 이상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27년도 개방 계획에 대한 조기 이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유사한데요. 조기 이행 부분은 27년도에 이제 목표로 한 테이블 수 중에서 26년도에 얼마만큼 이제 이행했는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게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그 개방 계획 26년부터 28년까지 개방 계획을 제출한 기관에서 25년도에 그 26년도에 대한 조기 개방 이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번에 이제 그 26년도에 개방 이행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부분을 아마 문의를 많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예백 개방 그 이외의 것을 실적으로 해주셔야지 평가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지표인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AI 활용성 및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그 핵심 고가치 데이터를 얼마나 제 기관에서 개방하고자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 인정 기간 내에 그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한 실적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관이 보유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개방 계획을 우선 순위로 고려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실적 인정 기간 내에서 그 대표 사례를 한 건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고수요, 고가치성, 그리고 AI 친화성, 활용성 등을 정성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편람 뒤에 보시면은 첨부 2의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작성 양식에 맞게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인공 친화적 공공 데이터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그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그 보고서 양식의 맨 뒤에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체 점검해 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적인 부분인데요. AI 친화 데이터라는 내용인데, 요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하는 이제 첨부 양식에 이 시계일성이라든지 완결성, 신뢰성, 이 범용성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지표로 개방 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공공 데이터 제공 적기 처리율이 되겠습니다. 처리 기한은 기관의 제공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이고요. 연장 시에는 최대 20일까지입니다. 요거 산식을 보시면은 일단 모수는 특정 기간 내에 신청 접수된 전체 이제 접수 건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기한 내에 처리한 부분은 이제 가중치를 1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한이 초과하여 신청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한 부분은 제공하거나 제공 불가 이제 보완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0.3으로 두고, 합산한 한 부분을 전체 모수로 나눈 거에 대한 백분율로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이거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 지표에 대해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좀 여기는 이제 NA 처리 관련해서는 제공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다른 지표하고 다르게 만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월 30일에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9월 30일 이전에 등록 변경 개방 검토를 요청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실적 인정은 26년도 10월 31일까지 개방이 완료되고 차기 등록 예정일이 9월 30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산식을 보시면은 그 대상이 되는 전체 목록 분해, 그리고 차기 등록 예정일이 9월 30일 이후인 목록 수가에 대한 비율로 어 저희가 이제 백분율로 점검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란 얘기는 그 전에 그 제공 주기를 준수를 해서 데이터를 새로 업데이트를 해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계산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점은 전체 3점이고 준수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만점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픈 API라든지 일회성 수시 데이터 등은 저희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다음은 오류 신고 적기 처리율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희 평가 기간인 25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내에 접수된 데이터 오류 신고 및 문의에 대한 건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 인정되는 부분은 그 오류 신고나 문의가 있는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된 경우에 인정되고 그 처리한 걸로 인정이 되고 계산식은 보시는 바와 죄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그 신고된 그 오류 및 문의 건수 분의 신고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배점 비준은 높지는 않습니다. 1점으로 80% 이상 처리했을 경우에 만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NA 처리는 이번에도 그 오류 신고 및 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NA로 만점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민간 유사 서비스 정비 미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감점 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6년도 신규 정비 공고 및 그리고 17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그 재원고 대상이 이 대상이 되고요. 여기 실적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비 대상 중에서 미수행했을 경우에 1점씩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서 이 정비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정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감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전년도에 미이행으로 감점이 된 경우에는 그 올해나 내년도에도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적해서 감점이 발생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감점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공공데이터 그 분쟁조정위원회와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7월부터 그 기업의 공공데이터 그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제공 권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1점씩 건당 1점씩의 감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그 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적정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공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원래 제공하기로 된 데이터 항목이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건당 0.2점씩의 감점이 발생합니다. 네, 다음은 공공데이터 활용도 재고 및 성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9월 30일까지 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한 전체 목록 중에서 활용성 진단 서비스의 이해가능성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준값이 만점이 20점인데요. 그 중에 이제 15점 이상을 충족한 목록의 비율로 측정을 합니다. 이 이해가능성 지표의 특징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검색 편의와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특히 AI 시대에 그 데이터를 찾고 어디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능성 관련된 설명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관에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90점 이상 달성한 경우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의 개방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민간이죠. 국민이나 기업 등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출된 성과의 우수성, 그리고 기관이 얼마나 지원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평가를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구에 데이터가 활용이 됐다면은 관련된 논문이나 또는 특허나 새로운 거를 그 지식재산 관련된 권리를 출원을 했다면은 그 특허나 출원 관련돼 있는 정보 등 이런 부분 등을 증빙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적 불인정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 인정 기간 외에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라든지 평가 실점에 실제적으로 이거 서비스를 창출했다라고 제출을 해주셨었는데 평가 시점에 봤을 때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하신 경우, 그리고 또한 그 본인 그 본래 이제 원소속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외되는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저희가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는 민간에서 활용한 그 실적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평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개방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 노력 사례를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총 이제 전체로 5건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하고 언제 이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추진 내용하고 핵심 성과를 그 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된 이제 그 인정 실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공공데이터 활용하는 어떤 경진대회라든지 해커톤을 통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다든지 이런 이제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민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를 이식 재고를 하고 교육을 한 실적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확보 지원을 위해서 AI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기관 차원에서 가공하여 제공하는 그런 경우 이런 부분도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개방을 저해하는 어떤 그 기관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한 노력도 저희가 그 활용 지원을 강화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부터는 분쟁 조정이나 그 기업의 공공데이터 문제 해결 지원센터 이제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거나 가공하여 개방한 경우도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활용 사례에 대한 적정성과 그리고 그 활용 지원 사례 성과 이 두 파트로 이제 나누어지고요. 적정성의 경우는 각각 이제 제출한 건에 대해서 그 A 기관 유형은 0.4점, 0.4점으로 각각 건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B 기관에 대해서 평가 좀 비중이 높습니다. 0.8점이 부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가점 지표로 운영하고 있는 가명 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 개방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평가 기준은 기관이 민간의 공공 데이터 포털 및 정보 공개 포털 등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 정보로 처리하거나 또는 합성 데이터로 개방해서 개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건당 저희가 1점씩 부여를 하고요. 최대 5건까지 해서 최대 5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출 자료를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가명 처리나 협상 데이터를 개방한 실적이 되겠고요. 이것도 편람에 첨부 외에 보면은 서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신청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신청이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방을 했는지, 개방 또는 제공했는지, 그리고 가명 정보나 합성 데이터 부분은 적정성 검토라든지 안정성이나 유용성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행을 했는지와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주무부처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합성 데이터 생성 활용 및 활용 안내서를 반드시 준수해서 이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방 활용 영역 지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분석관리과의 홍정현 주무관님께서 품질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공데이터 분석관리과에 근무하는 홍종윤 주무관입니다. 품질 영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6월 말까지 먼저 수행해 주셔야 될 것이 평가 대상 DB 선정입니다. 그 전에 보유 DB 현행화를 메타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보가 평가 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서 이제 평가 대상 DB를 실별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 품질 진단 수행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관리 체계를 정비하시고 데이터 오류 개선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만드셔 가지고 10월 31일까지 DB별 평가 지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단 도구 배포는 5월 중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SDQ가 될지 WDQ가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품질관리 교육 그리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DB가 많은 기관들이 있죠. 130개 넘는 기관들. 이 기관들은 우리가 평가 기간 이때만 품질관리 활동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365일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단 도구를 5월에 배포해서 365일 쓸 수 있게끔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11월에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의 신청 접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품질 영역을 이제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개방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품질 관리 체계 그리고 값 관리, 품질 진단 결과 조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총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기간 유형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합니다. 어떤 기간은 영역 내에 NA 지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표 안에서 또 NA 세부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NA 지표 배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 평가 접수를 합산해서 다시 해당 영역의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이 이제 품질관리 체계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이제 정의를 보자면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하는 활동, 그리고 DB 구축 운영 단계에서 준수해야 될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를 합니다.
지표를 보시면 지표가 5개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평가 대상 DB 관리, 예방제 품질 관리, 그리고 표준 구조 연계 관리 이렇게 구분됩니다. 각 지표에서 또 세부 기준으로 나눠지죠. 뒤로 가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표 평가 대상 DB 관리입니다. 보유 DB 현행화 그리고 평가 대상 DB 선정을 6월 30일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수가 부여됩니다. 8월 31일까지 미선정 시에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DB 수가 19개 이하인 기간은 뭐 별 고민 없이 다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 있는 이제 기간 수가 한 500개 기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32개 이상인 기간은 그 개수에서 65% 이상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좀 달라진 점은 우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되는 개방 데이터의 원천 DB 필수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식별 가능하게끔 5월 중에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신규 평가 대상 DB 선정입니다. 작년에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DB를 올해 평가 대상 DB로 선정한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게 됩니다. 신규 DB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1점이고요. 차등 100점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개방 데이터의 원천 DB를 필수 선정하고 작년에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DB를 올해 모두 선정하더라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점수를 부여해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표입니다. 기준 2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기간은 평가 대상 DB가 21개 이상인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기간들은 그냥 2번하고 3번은 이제 NA 처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기준 1이 이제 1점인데 NA 처리가 되니까 자동으로 3점이 부여됩니다. 기준 1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그냥 0점 처리됩니다. 기준 3을 보겠습니다. DB 선정 계획 수립. 이 지표가 있는 이유는 기간별로 최소 1년에서 3년 이내에 수행하기 위한 이제 평가 대상 DB 선정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해 시는 표로 참조하시고요. 보유 DB가 아주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한 130개 이상인 기관은 자체적으로 좀 판단해서 선정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점수를 부여해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대상 기간에만 이제 품질 관리 활동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365일 운영하시면서 품질 관리 활동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획 수립은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예방제 품질 관리입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할 때 예방제 품질 관리 진단 결과 반영 여부를 발주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료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발주 단계 먼저 보면요. 평가 기준이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기간 중에 사전 예비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 통보받은 사업 수 분의 진단 결과 반영 비율의 합계 곱하기 100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제안 요청서를 반드시 9월 30일까지 등록을 IRM을 통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 2번입니다. 완료 단계. 완료 단계에서 이제 발주 단계에서 RFP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점수는 사업 수분의 진단 결과 반영 비율의 합계 곱하기 100점입니다. 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8월 31일까지 IRM에 등록을 꼭 해주셔야 사업 산출물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것은 미이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준 관리입니다. 기준 1을 보시면 상위 표준을 준용한 DB 표준 정의.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는 공통 표준을 매년 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년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관에서는 기관 표준을 정의하시게 되고 그리고 기관 표준을 준용해서 DB 표준을 정의하시게 됩니다. 이걸 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기억, 리언, 띠끝이 있죠. 이 해당되는 평가 기준선 3개 다 해당이 되면 분모로 가고요. 여기서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1개 있으면은 그 숫자가 갑니다.
여기서 DB 표준은 표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가 있는데 기준에 보시면은 용어는 0.6점, 0.4 이렇게 점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한 점수와 합계가 이제 분자로 가고요. 전체 기간, 해당되는 기간, 뭐 A 기간이면 평가 대상 DB 수 그 분모로 가서 이제 점수가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우리 평가 시스템에서 DB 표준, 기간 표준에 대해서 완전성 점검 있죠. 그걸 반드시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 준용 점검도 수행해 주시고요. 이거 수행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 시스템 자료실에 이 방법을 저 메뉴에 상단에 업로드 시켜 드리겠습니다. 표준 관리 기준 두 번째입니다. 표준 적용률이죠. DBA 표준 용어, 도메인이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컬럼과 비교해서 표준 적용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표준 적용률 공식을 보면은 전체 컬럼 수분에 표준이 적용된 컬럼 수 곱하기 100. 여기 적용률이 나오겠죠. 80이 나오면은 이제 2점이 되고요. 60이 나오면은 0.5점으로 처리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 시스템에서 DB 표준 완전성 점검 그리고 DB 표준 적용 점검을 꼭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에서 기준 세 번째 비표준 데이터 매핑 정보 관리입니다. 공통 표준을 미준수한 용어, 이걸 비표준이라고 하죠. 이것을 식별하고 이 비표준 용어들에 대해 공통 표준 용어로 매핑해서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표준 용어명, 영문 약어명 한 개라도 공통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비표준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비표준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공통표준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영문 약어명을 보시면은 등록일자의 REG 언더바 DT 이게 비표준이에요. 그래서 상위 표준 준용이 필요하다. 상위 표준이 뭐냐? 공통표준 영문 약어명 얘가 REG 언더바 YMD다. 이게 매핑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 구현은 평가 시스템에서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구조 관리입니다. 평가 대상 DB 산출물이 있죠. DB 정의서, 테이블, 컬럼 정의서, 그리고 ERD를 실제 DB 구조에 맞게 현행화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DB 정의서의 표준 관리 항목을 보시면은 기가명, 한글 DB명, 영문 DB명, DBMS 이것들이 평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테이블도 나오고 컬럼 정의서, ERD는 영문 DB명 설명. 이게 다 등록이 되면은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DB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수월하죠. 그죠? 구조 관리 구조 현행합니다. 구조 산출물이 있죠.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실제 DB 구조에 맞게 현행화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1, 2, 3, 4 다 계산을 합니다. 여기가 100%, 80%, 70%, 50% 나왔다. 그럼 50%가 점수가 되는 거죠. 최고 낮은 거. 50%, 70% 미만이니까 0점 처리됩니다. 다음 연계 관리입니다.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해서 내부 외부 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어 송수진하는 데이터의 목록 정의 그리고 내역 관리 여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연계 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필수 항목 12종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연계 정보, 연계 항목, 그리고 항목 출처 이게 제공 기간이냐 활용 기간이냐 그걸 정의하는 거죠. 모든 필수 항목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1점이고요. 일부만 하는 경우 0.7점이 부여됩니다. 우리 기관 ADB는 연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논리적 시스템 구성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NA 처리해 드립니다. 연계 관리 두 번째입니다. 송수진 내역 관리죠. 연계 데이터 송수진 현황 점검, 점검 일시 연계 건수, 검정 내역,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조치 내역, 언제 발생했고 뭐 조치가 어떠냐 이런 관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현황 점검과 오류 조치 모두 수행하는 경우 1점이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0.5점 처리됩니다. 앞서 기준 1에서 NA 되면 기준 2도 당연히 NA 처리가 되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 값 관리입니다. 데이터 값 관리 영역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이나 기준 설정 그리고 오류 보완 조치 등 데이터 값의 품질 개선 활동력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표를 보시면 품질 진단, 오류율이 있는데요. 진단에서 이제 공통 분모죠. 이제
품질 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16개 항목, 그리고 DB 업무 특성에 맞는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는 이제 BR 정의 및 진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을 읽어보시면 품질 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을 수행할 테이블 컬럼을 선정하고 모든 컬럼에 진단 기준을 정의하고 실제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수행률이 100%면 만점이 되고요. 이제 수행률에 따라서 차등 몇 점 됩니다. 진단 기준은 창구 1, 평가 편란 창구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개 항목이 있죠. 전체 테이블 컬럼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인시 테이블이다, 이거는 뭐 삭제될 테이블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범위 조정 이제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외 가능합니다. BR이죠.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DB 특성에 맞게끔 업무 규정 그리고 법령 지침 이외되는 이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BR을 정의하고 진단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8개 이상, 8개 이 구간이죠. 8개 이상만 하는 경우에는 만점을 부여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DB의 80%에 해당되는 5천여 개 DB가 딱 8개만 정의 진단을 하시고 스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반면에 20%에 해당하는 DB는 업무 규칙을 20개 이상 정의 진단하고 계세요. 품질 인정 기준과 부합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정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래서 업무 규칙을 20개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 DB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의 진단을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소형 DB를 갖다 따로 구분할 수 있겠죠. DB의 전체 테이블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 테이블 수를 기준으로 BR을 정의 진단한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체 테이블 수가 5개인 DB에 업무 규칙이 5개 이상 정의 진단 시에 그냥 만점 부여해 드립니다. 테이블이 1개 있는 DB가 있을 수 있죠. 하나만 정의하셔도 만점 부여해 드립니다. 근데 20개 이하인 DB의 통계를 뽑아보면 전체 DB 한 10% 정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월요일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16개 항목, 시간 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논리관계, 계산식, 참정관계, 걸착 기준 이런 것들이 있죠. 도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정의하신 업무 규칙, 이걸로 이제 진단 툴로 돌리죠. 돌려가지고 최종 오류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류율이 0.001% 미만인 경우 만점. 이것은 컬럼 1000개당 1개의 오류가 허용되는 그런 구조죠. 예. 작년에는 0.01% 미만인 경우에 만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이 구간에 전체 DB가 한 6,000개가 이 구간에 몰려 있어요. 예. 우리가 전체 DB에 컬럼 수를 갖다 평균을 내보면 한 4,000개가 나옵니다. 4,000개 중에 한 39개가 오류가 있어도 이 지표에 만점을 가져가더라.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품질 인정 기준인 0.001% 미만 이렇게 해서 상향 조치했습니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품질 영역을 평가하는 목적이 오류를 최대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목적에 부합되게끔 그런 좀 인식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품질 진단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를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결과에 따라서 개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 계획을 수립한 대로 실제 이행되었는지 이제 이행률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점검하죠. 우리 품질 영역 지표는 이제 PDCA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죠. 자, 기준 1번 보겠습니다. 개선 계획 수립. 지금까지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 진단 결과, 앞서 얘기한 표준 구조 연계 품질 진단 이걸 분석해서 개선 계획 수립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죠. 값, 오류율, 표준 구조 연계 관리, 개선 과제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 만점, 오류율만 있는 경우에는 3점, 그 외에는 2점, 0점 처리됩니다. 우리 기관에 우리 DB에는 퍼펙트합니다. 표준 관리 적용률도 100%고 구조 관리도 100이고 연계 관리도 완벽하고 충족률도 100%고 업무 규칙 20개 이상 정의 진단하고 오류율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DB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없겠죠? 예. 자, 개선 조치 이행률입니다. 품질 개선 계획에 따라서 개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개선 계획 과제 건수분의 수행 완료 과제 건수. 여기 시점을 보시면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품질 영역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영역이 관리 체계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분석 활용 영역하고 공유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되고 또 현장 질의를 받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리 체계 영역은 지금 아시겠지만 공대 영역하고 대기 영역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유사한 부분들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그 편람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지표 자체가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내야 되는 각종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의제기 신청이나 아니면 평가 결과 때 그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전에 자료 제출 전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평가팀이나 아니면은 그 Q&A에 올리셔서 애매모호한 자료 같은 것들은 확신을 가지고 제출하셔야 나중에 또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먼저 연락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체계 영역은 이 시간에는 따로 하지 않고 편람을 참조하시는 걸로 하고요. 분석 활용 영역을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부문 분석 활용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활용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및 성과가 있고, 둘째는 AI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실적. 이제 올해부터는 이 우리나라 말로 리터러시 대신에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입니다. 음. 3-1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성과입니다. 해당 지표는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 활용까지 그 평가를 하는 그 되게 중요한 지표로 두 가지 세부 지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1입니다. 데이터 분석 정책 활용 실적 지표입니다. 평가 기준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분석 사례로 등록하고 최종 승인 완료된 과제 건수로 평가를 합니다. 점수 산정 방식은 목표 과제 수 대비 실제 그 과제 수로 목표 과제 수는 그 여기서 중요하게 기관 정원 규모를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기행 지표 가운데는 기관 정원 규모로 산정이 되는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정원 기준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유형의 최대 정원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람을 숙지해 주시고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노력 및 성과 지표입니다. 평가 기준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실적 및 노력 수준에 대해서 15점 만점입니다. 그 기준 정성 평가입니다.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성 지표이긴 한데 그 과거 사례나 이렇게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편람의 주요 부인형 사례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평가 차관 사항 같은 경우를 숙지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AI 문해력 교육 실적, 그 문해력 교육 실적입니다. 그 본 지표는 전 직원 대상 AI 교육
교육 수료, 그다음에 AI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기관의 AI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두 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1 전 직원 대상 AI 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입니다. 평가 기준은 전 직원 대상 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평가 산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정원 대비 교육 수료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정원에 대한 그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표 편람을 참조해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유의사항이 한 명이 여러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도 한 명만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수가 유니크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2 지표입니다. AI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지표입니다. 이건 전문가에 대한 실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기관의 AI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점수 산정 방식이 AI 챔피언 인증 또는 자격증 취득자하고 그다음에 전문 교육 이수자를 합한 숫자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사항은 1인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를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중복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 교육에 대한 인정 범위나 AI 챔피언 역량 인증 등은 편람은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 AI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에 대한 지표입니다. 본 지표는 기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역량 진단, AI 도입 활용, 문화 조성 등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세 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1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실시 지표입니다. 평가 기준은 기관 정원의 50%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만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정량 지표입니다. 참고로 2026년 번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를 해서 진단을 실시하시고 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도 기준이 기관 정원 기준이니 이 점 유념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 AI 도입 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지표입니다. 아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운용에 관한 유형이 있고, 기관 행정 업무 내에 AI 활용 유형을 잘 참고를 하셔서 실적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표는 지금 AI 관련 지표로 전년 대비해서 배점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3-3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입니다. 평가 기준은 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을 8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 평가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표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사항인데 중복 실적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타 지표의 동일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복이 인정이 안 되니 불인정 사례나 관련된 내용을 편람을 참조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분석 활용 영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공유 영역에 대해서 박승준 사무관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 영역 담당자 박승준 사무관입니다. 저희 공유 영역은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근거로 이제 정부의 이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는 이제 정책이고요. 지표는 이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바뀐 거는 4-1 지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 지표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등록하셨던 메타 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실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메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제 정보 시스템 DB에서 이제 컬럼 조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등록하시면 되고, 올해는 이제 목표 건수를 이제 정원 대비 목표치로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기관 유형이랑 그 규모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최소한 이제 기관들께서 이제 최소한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단 목표 건수를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바뀐 이제 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문서가 이제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 이제 데이터로서의 이제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설됐고요. 이제 그 이제 질문이 많으셨는데, 이제 이게 어디에 올라가셨던 뭐 알리오에 있던 아니 뭐 나라장터에 기존 올라갔던 사업 자료든 상관없으시고, 저희가 이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만 이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먼저 이제 텍스트형 PDF, 그리고 HWPX, 그리고 DOCX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은 이제 X 확장자로 꼭 변환을 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캔 파일이나 이제 이미지 기반 PDF는 이제 좀 제한됩니다. 그리고 권장 문서 유형은 저희가 이제 표를 통해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편람회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록 비권장 문서는 이제 단순 공지 문서, 뭐 행사 안내문, 뭐 내부 결제 문서, 이런 이제 활용 가치가 낮은 문서는 저희가 이제 제한되고, 특히 여기서 이제 개인 정보가 좀 중요한데, 이제 이제 보통은 이제 개인 정보가 없는 문서들이 많은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개인 정보가 혹시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등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연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이런 거에 이제 저희가 업무 담당자명이나 뭐 연구원 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일단 다 비식별 처리를 하시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목표 건수는 저희가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2 지표 정성 지표인데, 작년이랑 비슷한데 저희가 작년에는 총 4건에 대해서 정성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정량적인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건만 하셔도 되는데, 한 건 하시더라도 저희가 좀 실효성 있는 이제 데이터 발굴을 하셔서 이제 기관한테 제공을 하셔서 이제 이제 좀 더 뭐 행정의 뭐 이제 과학화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표를 좀 더 이제 폭넓게 이제 평가를 할 생각인데, 그래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간에 일단은 저희가 타 기관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잘 이제 발굴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0호 기관 공유 관리 시스템 구축 실적인데, 저희가 이거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유형 1번은 이제 24년, 25년에 기관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셨거나 26년에 이제 구축하셔야 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축 여부랑 그리고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되는 증빙 2가지를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6점을 받으시고, 하나라도 이제 제출이 안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25년 편람에 나와 있던 대로 저희가 마이너스 1점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2번은 이제 27년 이후에 기관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는 기관인데, 저희가 이제 이 대상은 저희가 메타 시스템 기준으로 합니다. 메타 시스템 중에서 보급형, 개별형 이 메타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기관은 이제 기관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이제 각 기관의 이제 메타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출하셔야 될 거는 이제 구축 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 여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A 처리 기관인데, 저희가 이제 공동 활용형 메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저희가 NA 처리입니다. NA 점수 방식은 이제 편람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4 지표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이제 지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해왔던 방식대로 저희가 메타데이터 현행화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상하반기 이제 한 번씩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 좀 많이 바뀐 점이, 저희가 감점 적용에 저희가 그 산식을 보시면은 정보 시스템 수집 제외 미승인수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메타 시스템에서 정보 시스템을 수집 제외를 하시려면은 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 제외하셨던 이제 정보 시스템은 이제 다 소급해서 올해 다시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또 4월 22일에 메타 시스템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셔서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 지표 가명 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 공유 실적입니다. 저희 이 1-5 지표 이 가명 정보 지표와 거의 유사한데, 둘의 차이점은 저희가 1-5는 이제 그 민간에 제공을 해서 가명 정보나 뭐 합성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 기관 내부에서 이제 가명 정보랑 합성 데이터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점 지표여서 최대 5건까지 인정입니다. 이상으로 평가 편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